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지수가 크게 내린 가운데 개인이 지수 방어에 홀로 고군분투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수급이 살아있는 섹터와 종목은 존재했고요. 또 여기에 급등주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밤을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입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고요. 이 안에서 두 분이 각각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베스트 30 먼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20만 원 선에 안착을 한 듯한 네이버, 그리고 리스크 해소 과정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카카오가 역시 양 매수세 보이면서 오늘 강했습니다. 오늘 매도 폭탄 던진 외인이 그 와중에 대한항공과 JYP 엔터에 주목하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한편 급등주 중에서는 LK삼양, 전기차의 우주항공 테마까지 엮여 있습니다. 여기에 장중 변동성을 크게 보인 3빌리언과 이스트 소프트 등을 투자자들은 많이 검색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말 좀 희비가 교차하는 흐름 보였는데 이 안에서 두 분은 어디에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섹터로는 엔터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엔터 섹터, 지금 가장 핫 이슈인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 다양한 종목들이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 한번 가져가 보신 것이 어떨까라는 점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JYP 엔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들 중에서도 뭐 다양한 빅3 엔터주들 외에도 다양한 엔터주들이 있지만 엔터사들 중에서도 가장 엔터 쪽에 비중을 높게 작용하고 있다. 다른 사업들 외에도 이런 뭐 공연 사업이라든지 IP 사업 이런 엔터 쪽에 집중하고 있는 회사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라는 점, 그 외에 또한 이 중국에서의 한류 부분, 이 화장품주들과 함께 엔터주들이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한한영 해저에 대한 제스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비자 한중 관계 개선 이런 기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중국에 대한 한한영 해저의 기대감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 등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이 증권가의 목표가도 상승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엔터 섹터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네.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섹터 외에도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자유로운 섹터 우리가 지금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정권이 초기이고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체크를 해본다면 이 트럼프발 악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섹터, 엔터 섹터 꾸준히 지켜볼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엔터사들 중에서 ESG 평가가 최고 등급 AA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 엔터 분야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인 요인으로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JYP 엔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엔터주에 대한 이 의견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발 악재에서 좀 자유롭다, 앞으로 엔터주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함께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는 대한항공 준비해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전부터도 몇 번씩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사실 이제 이벤트도 굉장히 굵직한 게 또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같은 경우 이제 뭐 항공우님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경기로 나중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여행 수요 자체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모두 봉쇄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갔는데 그 이후에 유동성이 확보되고 경기가 살아났을 때는 돈이 있어도 여전히 또 코로나라 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엔데믹으로 나아가서 좀 여행을 할라 치니까 불경기가 오다 보니 여행은 또 꿈도 못 꾸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후 파동에서 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운임 쪽이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본 파동이 나오기 전에 저는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행 수요가 차후에 이제 호경기가 언젠가는 또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 상황이잖아요. 사이클상 지금 같은 구간에서 서서히 이제 돌릴 만한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불경기를 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저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유 수요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저유가가 유지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유가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수혜를 또 볼 수가 있겠다. 비용 자체가 좀 절감이 되니까요. 차트를 잠깐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이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유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제대로 올라가질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2년도까지도 유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뭐 70불 정도 수준까지 뭐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쭉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이제 안정화가 됐고 바닥 부근에서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있는 상황. 뭐 경기가 좋아져야 원유 수요도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갈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가격이 못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이번에 합병 승인이 이제 드디어 났습니다. 그래서 4달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합병 승인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이 대형 항공사 쪽에서는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이 대한항공만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쌍두마차 격이었거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근데 이제 뭐 아시아나까지 대한항공 품으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합병 승인이 난 마당에 앞으로 이 확장성을 우리가 내다봐야 하는데 제가 이제 피터 린치의 이제 말들을 인용해가지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 경기 민감 업종들은 사실상 불경기에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여기서 생존을 한 기업들, 더 나아가서는 점유율을 빼앗아오는 기업들이 나중에 호경기가 왔을 때 그 파이까지 모두 장악해버리기 때문에 폭발력을 상당히 크게 다이나믹하게 보여줄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불경기 상황에서 어려워지는 기업들을 합병해서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게 대한항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나를 품고 이제 여행 수요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다이나믹한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 경기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불경기에 민감하게 더 빠진다라는 건 반대급부로 호경기가 왔을 때 과하게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현재 강력한 이제 기관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매 종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외인 수급도 준수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기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 여기서도 뭐 확인하실 수가 있죠. 뭐 최근에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관이 뭐 압도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오늘 이제 이벤트 대한항공 아시아나 기사도 뜨다 보니까 아래 꼬리를 굉장히 크게 달긴 했는데 뭐 크게 출렁임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밀어 올리면서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이 아래 꼬리까지 이렇게 달았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라는 것은 이 주봉상 제가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 120선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돌파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만큼 환율 변수는 여전히 좀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기는 하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환율이 많이 불안하잖아요. 지금 2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불경기 모멘텀으로 환율 방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도 굉장히 좀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부분만 좀 우리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참고를 해서 대한항공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항공, 이 대한항공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자,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JYP 엔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질 것이다. 꾸준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대한항공 한마디도 들어볼게요.
환율 변수만 제한다면 정말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환율 변수는 계속해서 체크해야겠습니다. 자, 빠르게 두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두 번째 종목 LK 삼양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뭐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우주항공 섹터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자유로운 섹터를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트럼프 트레이드 쪽을 본다. 미국 쪽에서의 이런 수혜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조선주 섹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섹터가 바로 이 우주항공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주항공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주항공, 조선 이쪽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이 계속되는 수급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군들 아직까지 크게 오르지 않았고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 한 회사가 바로 LK 삼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LK 삼양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 위성에 탑재될 이 K렌즈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 부분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에서 이 우주항공 분야의 렌즈 분야가 굉장히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공급 부분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매출 부분 기대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점 바로 정부를 효율화하겠다, 비용을 줄이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방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비용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방부의 비용 지출, 전투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드론 부분을 확장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국방비의 전투기를 드론으로 전면 교체한다라고 한다면 이 카메라 부분에 대한 수요 충분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인공위성용 광학 렌즈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 외에 라이다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개발 전문 업체와 MOU를 맺으면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아직까지 추가로 존재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의 두 번째 종목 LK 삼양입니다. 오늘 급등세 보여줬는데 트럼프 차기 내각 수혜가 기대되고 앞으로의 시장에서 가져올 수 있는 키워드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이제 3빌리언이라는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AI 하드웨어 단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의료 AI라든지 그다음에 AI 솔루션 관련된 종목들, 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 3빌리언 같은 경우에 유전자 분석으로 희귀 질환을 검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테마까지도 이제 형성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어린 주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상장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들.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10년은 고사하고 뭐 지금 한 달도 제대로 못 채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장 이래로 조정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가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 시장에서 이 업종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동반 수혜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고가를 딱 돌파하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캔들 몸통 기준으로도 그렇고요. 윗꼬리도 이제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어요. 보통 이런 어린 주식,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신규 상장주들은 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게 되면 그대로 추세 타고 쭉 이어갈 가능성도 꽤 높고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그대로 흐름 타고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추세에 민감하다라는 점, 업황에 민감하다라는 점, 여러 가지로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빌리언은 하이리스크를 좀 감내하고 보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하는데 3빌리언 같은 경우에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매출도 그다지 많이 나오고 있지 않고 영업이익 순이익은 지속적인 적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연간상으로도 분기상으로도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트레이딩이나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해야 저는 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미국 매출 확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라서 업황단에서는 투자 매력도는 있지만 이 금액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소액으로 하거나 빨리 치고 빠지기를 할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3빌리언 만나봤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매출 확장 기대감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시 대응 전략 한마디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창대 대표님 3빌리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고수만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수만 접근하자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송가람 대표님 LK삼양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우주 항공 섹터 가장 큰 수혜 섹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혜 기대감 계속해서 체크해 볼게요. 빠르게 세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세 번째 종목 네이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회사일 겁니다. 이 회사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볼 것인가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국내 시장의 흐름 한 번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큰 낙폭 이후에 다시 올라오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실망하신 분들도 많고 또 금리 부분, 각종 지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들이 단기로 나왔기 때문에 특히 연속된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국내에 큰 악재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국민연금 그리고 스와프 부분, 외환 보유고 등을 살펴본다면 국내에는 아직까지는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 대형주 위주로 지금 챙겨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고성장이 될 수 있는 종목, 바로 네이버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영업이익이 상당히 계속해서 고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이버가 어떤 회사냐라고 한다면 광고 회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매출 부분에서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광고 점유율 부분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AI 결합 쇼핑 플랫폼인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도 선보이고 있고 커머스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강화를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주목을 해볼 만한 점이 많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네이버의 가장 강력한 장점, 미래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 웹툰 시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 웹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일본 시장을 많이 우리가 봤었지만 글로벌 시장, 특히 북미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이버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공략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 매출 증대에 대한 또 한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 고성장 그리고 네이버 멤버십 성장, 글로벌 시장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국내 증시 악재를 딛고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섹터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지금 11월이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이런 11월, 이런 힘든 시기에 핫팩이 될 수 있는 따뜻한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이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네이버, 지금 시장에 핫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이제 네이버를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고요. 외인기관 동반 매수세 1위에 이제 빛나는 금액 기준으로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가 최근에 또 부각됐던 게 아무래도 이제 실적부터 이제 트리거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매출 10조 원 돌파가 전망되고 있고요. 4, 4분기 이제 매출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크게 비껴나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했느냐 지켜봤을 때 일단 우리가 AI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어떻게 수익화를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숙제로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AI 수익화 시너지가 기대되는 것인데 검색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플랫폼 기반으로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고 여기에 AI를 접목시킨 수익화 모델이 굉장히 발빠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국의 구글이라고 불리는 기업이니만큼 네이버만큼 이제 속도라든지 이 수익화 모델은 워낙에 또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최근에 이제 이 AI 모멘텀 자체도 23년 말에서 24년 상반기에는 하드웨어 단, 다시 말해서 이제 HBM 반도체라든지 AI 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 원래 산업 사이클이 하드웨어에서 보통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하드웨어가 먼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세대 이제 2차 전지 이후 성장주로는 저는 로봇과 자율주행을 보고 있는데 다음 이제 성장 사이클에 올 때는 그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로봇 먼저 가고 뭐 이러지 마시고 하드웨어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도 하드웨어가 먼저 가고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오는데 소프트웨어 대장주는 네이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이동하다 보니까 AI 반도체로 평가받던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죠. AI라는 키워드를 봤을 때 지금 하드웨어 쪽은 투자자들이 그쪽을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투자자들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옮겨오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이버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와가지고 많이 빠졌으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본다? 살짝 좀 돈이 일로 이미 이동하고 있는데 빠져나가고 있는 쪽에 베팅을 하는 거라고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 같이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주봉상 이제 120선 매물대 돌파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네이버가 이 120선 돌파가 나온 시점에서는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매물대를 이제 소화시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기관 이제 동반 매수세 금액 기준 1위입니다. 이게 지난주에도 외인 수급 1등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번 주도 1등이더라고요. 네이버가. 그래서 외국인이 2주 동안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쓸어 담은 주식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지금 뭐 2연속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많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경기 불안감도 있고 그 와중에 지금 네이버를 이렇게 쓸어 담았다는 것은 뭐 군계 일학의 종목이 아닌가 한국 시장에서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과 역시 세 번째 종목으로 네이버 만나봤습니다. 수급 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이동할 때 여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두 분이 3라운드에서 같은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 네이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11월 어려운 장이었지만 산타랠리까지 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따뜻한 핫팩이 될 수 있는 종목 네이버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분들이 아마 이번 달 진짜 힘들었다 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핫팩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이창대 대표님의 네이버 한마디는요? 네,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군계 일학 주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군계 일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네이버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